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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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관련해서 어, 추석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까지 배운 데이터와 관련돼서 그 데이터, 이 여기서 배운 여러 가지 기법들을 실제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코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 이 부분을 보자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던 게 데이터를 우선 불러오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아마 그 조교 시간에 한번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이 돌리고 있는 파이썬 파일, 이 파일과 같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위치에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그 위치에서 데이터를 이러한 형태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렇게 네, 읽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은 보스턴 하우싱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스턴 하우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는 보스턴에 있는 여러 가지 집값들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집의 뭐 고도와 위도와 경도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 중앙값 나이, 그다음에 여기는 총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베드룸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인구수, 하우스홀드, 뭐 그리고 오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 여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프리프로세싱과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데이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과 크게는 카테고리컬과 그다음에 continuous numerical한 베리어블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베리어블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다룰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discrete한 categorical한 베리어블들은 우리가 하나씩 원화 인코딩을 통해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할 거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오션 프록시미티 어, 이 부분이 현재 지금 categorical variable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categorical variable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dummy variable 형태로 원어드 인코딩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dummy라는 형태로 우리가 pd.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활용하는 함수죠. pd. get dummies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할 건지 데이터의 오션 프록시미티 여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더미라고 치면 바뀌고 이 더미가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이렇게 하면은 이 더미를 생성하기만 할 뿐, 뭐 기존 데이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에 우리가 더미를 추가하면은 여기 오션 프록시미티 옆에다가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되는 오션 프록시미티 오른쪽에 이렇게 오션 프록시미티가 인랜드인지 여부, 아일랜드인지 여부, 니어베이인지 여부, 그리고 니어 오션인지 여부 맞으면 1 아니면 0인 형태로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늘어났고 기존의 이 변수, 오션 프록시미티 변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드랍하면은 제거가 돼서 우리가 위에 있던 아까 이 형태, 이 변수를 원활 인코딩을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TBL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팀별로 드리게 될 텐데,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에 적절한 그런 전처리를 한다거나 필요한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럴 때 이런 형태로 카테고리컬한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머신러닝을 돌리거나 분석을 할 때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싱 데이터가 또 있죠. 우리가 여기서 미싱 데이터와 관련돼서도 배워봤는데, 미싱 데이터를 한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싱 데이터 배웠죠. 네, 미싱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제가 조교님께서 강의해준 강의 자료에도 있지만, 실제 이 데이터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할 거는 우리 이 데이터에 미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isNull이라고 하면은 모든 데이터의 한 줄 한 줄씩 인스턴스마다 여기에 null value, 인스턴스와 그다음에 위에 있는 attribute마다 null value, 그러니까 미싱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7개가 토탈 bedrooms에 미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보면 데이터가 총
2만 개가 넘는데 한 207개 정도 미싱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 정도의 미싱 베리어블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있는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제거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drop NA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활용했던 그 판다스 그 강의 자료에도 모두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 평균으로 채우거나 다른 값으로 채우는 경우도 했지만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drop NA를 통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는데 이 axis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제거를 할지는 보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변수를 대상으로 토탈 베드룸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샘플 하나하나씩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저는 2만 개 중에서 207개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가로축 한 행 한 행씩 없애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샘플을 하는 그 축이 보통 0번째,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축. 이 파이썬은 0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축이 데이터 한 줄, 가로로 생긴 이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생긴 것이 이 축이 0번째 축이라서 이쪽 축을 기준으로 NA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해라. 그래서 얘를 새롭게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덱싱도 보도록 할게요. 인덱싱은 뭐냐? 이 데이터의 데이터의 위치를 보는 거죠. 이 데이터의 몇 번째 행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이것도 다 판다스 강의에서 있던 내용인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째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자면은 이렇게 ILOC의 형태라면은 이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0부터 4까지 보려면 데이터를 이러한 형태로 열어주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 첫 번째 여기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들을 변환하는 데이터 이 부분을 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게 이제 디스턴스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들끼리의 거리를 재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데이터 0번째,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하나가 집값인데 이 0번째 이 집의 여러 가지 변수랑 그 다음에 1 얘의 변수를 한번 거리를 한번 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 하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하나, 그다음에 이 데이터 하나씩 보는 거죠. 자, 거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있고 L1, L2 그리고 L 인피니트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럼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행렬 연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패키지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위쪽에 있는 NP, NP라는 numpy라고 하는 것을 NP로 써서 지금부터 NP에 있는 NP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로 numpy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자면은 이렇게 np.linear algebra, linear algebra는 선형대수죠. 선형대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를 모아놓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놈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자, 놈이라는 것은 어떤 크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행렬이나 벡터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0번째와 0번째 데이터와 1번째 이 두 개의 데이터의 차이의 크기를 재는 거죠. 자, 이 둘의 차이의 크기를 재는데 이것을 1차 거리, 1차 여기서 얘기하는 R은 1, 민코스키 디스턴스의 1차 L1 놈 디스턴스, L1 놈이 이거죠. L1 놈의 이 거리를 넣어주면 우리가 1차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계산하면은 이 형태로 값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서 뭘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바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프리프로세싱을 단계에서 우리가 민맥스를 좀 맞춰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그건 뒤에서 나오니까 다음에 할 때는 뒤에서 그것을 적용한 다음에 우리가 스케일링을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거리를 비교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일단 지금은 수업 시간에 배운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linear algebra.norm으로 들어가서 얘네 둘의 거리의 크기를 쟀을 때 104,407에 나왔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자, 0번째 데이터와 1번째 데이터의 1차 거리는 어, 14,40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자, 1차 거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2차 R은 2로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똑같은데 or D를 자, 이게 아까 R을 계산하는 건데 걔를 2를 넣어주면은 2차 유클리디언 놈이라고 하는 2차를 고려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기반이 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L 인피니트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L 인피니트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 형태로 L은 np.nif 하면은 L 인피니트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거리를 계산하는 이유는 어떤 샘플이랑 가장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랑 가장 거리가 가까운 샘플은 몇 번째 집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중에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랑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집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샘플은 몇 번째 집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0번째 데이터랑 그 다음에 데이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 거리 간의 거리를 디퍼런스라고 넣는 거예요. 자, 이 디퍼런스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디퍼런스를 제가 여기서부터 안 돌리긴 했는데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위에서 조금 안 돌렸는데 디퍼런스를 보면은 자, 디퍼런스라는 것은 뭐냐? 지금 0번째 데이터랑 나머지 데이터들 간의 차이를 다 계산한 것이 이 데이터예요. 그러면은 이 차이 중에서 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 0번째 데이터랑 가장 가까운 집이겠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장 가까우니까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계산을 해야겠죠. 자, 이 거리를 계산하고 이 거리에서 놈을 1차로 계산하면은 우리가 디스턴스 벡터가 나오고 얘 중에서 가장 작은 위치를 찾는 것은 np.argmin이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활용하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변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위치를 보면은 9225번째 데이터랑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9225번째랑 에 있는 것이 아니라 9225번째 플러스 1에 있겠죠. 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0번째 데이터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기 때문에 우리가 9225번째에서 여기서 하나씩 차이가 나죠. 지금 하나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9225번째가 아니라 플러스 1인 이 부분이랑 가장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랑 가장 비슷한 애는 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지금은 우리가 트레이닝 샘플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1만큼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샘플들을 가지고 거리를 찾을 때는 훨씬 더 쉽게 여기서 1부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0부터 거리를 재가지고 그냥 그 자신 알그민 했을 때 그 자체로 활용을 하시면은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거리랑 비슷한 similarity가 있고 similarity랑 비슷한 것 중에 cosine similarity가 있다고 했죠. 이 cosine similarity를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이러한 형태로 코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0번째 데이터랑 그 다음에 954번째 데이터 간의 코사인 거리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근데 여기 reshape는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의 형식을 코사인 거리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일직선으로 생긴 벡터여야지만 이 함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일직선의 데이터로 바꾼 것을 이 np.reshap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직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걔를 cosine similarity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이 함수는 가장 위에 있지만 scikit-learn이라고 하는 어떤 패키지 안에 활용되는 cosine similarity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 0번째 데이터랑 954번째 데이터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 벡터 생긴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이 ILOC나 데이터 이 부분만 바꿔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코사인 거리가 계산이 될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활용할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배운 것 중에 similarity랑 또 비슷한 것 중에 correlation이 있었죠. correlation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데이터의 분포가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 써 있는 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data.corr하고 가로 열고 닫고를 하면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어트리뷰트끼리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이렇게 표 형태로 쫙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우리가 따로 CORR이라는 것으로 저장하고 여기서 style.background.gradient 라는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쳐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색깔 있는 형태에서 어떤 지금 longitude랑 latitude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 얘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런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궁금하다고 할게요. 집값은 median house value죠. 그쵸? 이게 지금 집값과 관련된 데이터예요. 자, median house value가 궁금한데 그럼 얘랑 가장 관련이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과제를 낼 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그대로 활용한 다음에 median house value랑 가장 비슷한 게 뭘까요? 쭉 보다 보면은 median income이랑 관련이 되죠. 당연히 집값이랑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관련이 높겠죠. 그래서 이 둘은 관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거기서 뭐 토탈 룸이랑 토탈 베드룸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련이 높죠. 왜냐하면 이 집에 룸도 많으면 당연히 베드룸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변수랑 어떤 변수 간에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음의 상관관계인지, 양의 상관관계인지. 자,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 뒤에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코딩에선 제외하고 좀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코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 프로세싱과 관련된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샘플링이죠. 샘플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아까 4만 개, 2만 개였나? 2만 개가 있는데 그 2만 개를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데이터를 100개 정도만 샘플링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점 샘플 한 다음에 그 아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를 적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의 형태의 데이터가 딱 추출이 되게 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트리뷰트 트랜스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재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들 간의 스케일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코사인 시뮬러스 이걸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거리 재는 것이 위에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데이터의 어트리뷰트 트랜스폼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 뭐 크기 같은 것이 서로 다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집값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집값이 훨씬 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아마 그거에 대한 변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좀 평균으로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할 거면은 원래 있던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평균을 빼고 거기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준다면은 거기서 우리는 모든 데이터의 값이 아까는 달랐지만 모든 데이터가 대충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어느 정도 여기선 세로 축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노멀리제이션도 아까 위에 있던 것과 비슷한 건데 여기는 민을 빼고 맥스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가장 작은 것은 0이고 사실은 여기가 한 번 더 이렇게 잘랐어야 되긴 하는데 뭐 원래 있던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가로도 데이터 빼기 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면은 네, 최소는 0이고 최대는 1인 형태로 데이터들이 쭉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어느 정도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배제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같은 것들 할 때 여기 있던 노멀리제이션이나 스탠더리제이션 여기서 배운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처음 받았을 때 분석을 한 다음에 바로 어떤 거리 같은 것들을 재기 전에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하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디스크리티제이션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나이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제가 뭐 나이가 연속적인 변수지만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0에서 14세까지는 차일드, 14에서 24세까지는 0, 24에서 64는 어덜츠, 64에서 100은 시니어 이런 형태로 누메리컬 베리어블을 디스크리트하게 뭐 카테고리컬 형태로 바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준 다음에 어떠한 기준으로 얘네들을 자를지 그것을 민스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민스를 넣고 그다음에 이 라벨 카테고리를 넣어주면 그것을 pd.cut에다가 넣어주면은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잘라지게 되고 걔를 원래 있던 데이터에다가 합쳐주면은 네, 데이터 디스크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행에다가 이 열에다가 추가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이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데이터를 뭐 제거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데이터 뭐 피처 같은 경우엔 너무 많으면 안 좋다 그랬죠. 데이터가 피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의 피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거하는 경우는 그냥 데이터 점 드랍이라는 형태를 적어주면은 데이터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 토탈 베드룸스나 토탈 룸스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자,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변수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여기 뭐 하우스 홀드랑 토탈 베드룸스는 정말 0.97이면은 거의 두 개가 같은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데이터.점 드롭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빠르게 짚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천천히 영상을 좀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하시면서 좀 이 부분을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제가 나올 텐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할 거고 나중에 과제로 팀별로 제가 지금 여기서 시킨 이런 것들을 새로운 데이터 여러분들이 구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할 텐데 그때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제가 가진 데이터는 뭐 미싱도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건 연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싱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미싱을 뚫어가지고 새롭게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데이터도 디스크리트한 것을 바꾸고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여기 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들을 한 번씩 해보는 시간을 나중에 과제를 할 테니까 그 과제를 위해서 이 수업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석 보강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